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탄신 666주년을 기리는 제1회 포은문화제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북핵저지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6.25 전쟁 제53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25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국왕보건주간을 맞이해 지난 17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치아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정문 용인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시정 추진 현황과 앞으로 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화관광부 6월의 인물로 지정된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제1회 포은문화제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펼쳐졌습니다. 정몽주 선생 탄신 666주년을 맞아 선생의 선비정신과 고려왕조를 지키고자 했던 충절, 실천 유학 사상의 표상을 널리 기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포은문화제는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한 지역축제를 개발하고 관광문화 사업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100여 명의 상여꾼이 참여하는 천장 행렬이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수지 풍덕천을 거쳐 모연 능원리 묘역까지 재현돼 당시 상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본행사가 펼쳐진 21일에는 성균관 유도회와 용인풍물단, 국악예술고 학생들이 참여해 철저한 고증을 거친 아학문묘 제례악을 재현하는 가운데 이정문 시장이 초헌관으로, 홍제구 문화원장이 아헌관으로 포은 선생의 추모 제례를 거행했습니다. 이 시장은 한현규 정무부지사와 홍영기 도의회 의장, 이우현 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포은문화제가 용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한국이 문화대국으로 가는데 이런 용인의 문화제 등의 행사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3주년을 맞아 재향군인회 주최로 지난 25일 실내체육관에서 6.25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유공자 최동석 씨를 비롯한 8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시종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이정문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북핵 문제 등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희미해져가는 안보의식을 재무장해 제2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면서 마지막으로 만세삼창을 불렀습니다. 국왕보건주간을 맞이해 용인시 치과의사회와 보건소는 지난 17일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치아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자라나는 관내 어린이들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용인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총 120여 명의 지역 학생들 중 건치아동 15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선발된 어린이들은 충치와 잇몸에 염증이 없고 치열과 악골에 변형이 없는 가장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으며 치과의사회와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또한 치아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치아의 소중함과 구강보건의 필요성을 잘 표현한 15명의 학생들을 우수아동으로 선발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건치아동 선발과 그리고 또 치아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강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자연스럽게 구강 건강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어린이의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24일 수지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를 펼칠 수 있는 다목적실의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착공한 다목적실은 192제곱미터의 면적에 총 3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중 시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약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해 이날 관련 부서 김명진 문화관광 담당관이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교내의 각종 행사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수지중학교 다목적실이 앞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좀 더 다양한 시정 소식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용인 소식의 명예 기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예 창작의 재질과 기사 작성 등의 능력을 검토해 최종 선발된 전지현시회 6명이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받고 명예 기자로서의 임무를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여간 용인 소식지의 자료 수집, 단체 인물 탐방과 시민 관심 사항 등의 취재와 기고를 하게 됩니다. 관내 거주 시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학생과 자원봉사자,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자들로 앞으로 풍성하고 알찬 기사를 통해 용인 소식을 다채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관내 곳곳에서는 문화 행사가 풍성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음악회와 극단 용인의 정기 추천 공연이 초여름 밤의 더위와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갈릴리 싱어즈와 수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최한 패밀리 콘서트가 수지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열려 나윤규, 박정호 씨의 지휘로 다양한 장르의 하모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싱어즈는 페스티벌 메스와 It's a Beautiful Day 등을, 수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사계중 봄의 일악장과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 등 귀에 익은 곡들을 연주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지난 16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극단 용인의 정기 초청 공연은 여기 새벽은 아직 고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김규보 씨가 연출한 이 연극은 독일군에게 대항하는 한 부대 소령이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던 여군들과 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전쟁을 소재로 한 연극이 아니라 우리의 누이나 귀여운 동생일 수도 있는 소녀들이 전쟁으로 인해 총칼을 잡게 되고 희생하는 과정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관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런 문화 행사가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을 더하고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정문 시장을 모시고 그동안 시정 추진 성과와 또 앞으로 우리 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취임식장에서 공직자와 시민이 갈등과 분열 없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시가 최고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음을 확신하셨는데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의욕에 넘치는 모습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1년이 됐네요.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벌써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정치 경험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1000여 명의 거대한 조직과 5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잠을 설칠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개발 과정에서 겪는 전환기의 갈등을 극복하고 후손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고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용인시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저 자신한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는데 지금도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힘든 결단과 어려운 고비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백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할 때는 중앙의 논리와 힘에 맞서서 느끼는 시장으로서의 권한의 한계와 우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갈림길에서 큰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최대 현안인 서북부 지역의 도로 교통 문제, 주요 사업 국비 지원, 조직과 인력 확장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지원을 호소할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낮추어야 하는가라고 저 자신한테 반문하기도 했지만 나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보다 용인이 발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오기와 소신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개발의 중심인 용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짧은 동안이었지만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의 추진 성과가 있다면 본인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제 자랑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약간 쑥스럽습니다. 이제 1년간의 시정 추진 성과를 꼽으라면 우선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의 개발 논리에 대응하여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어 실질적으로 800억 원 이상의 재정 획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시설과 최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에 밀려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수지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 부지를 확정함으로써 집단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시정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인하면 난개발이란 선입관을 지우기 위해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에 주력했습니다. 이로써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지역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자치경영의 시금석이자 수익사업 전개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단합과 상호 격려를 통한 조직 발전의 계기 부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직자와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고 관내 우수 학생 양성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꼽으라면 시장관사를 예절관으로 고쳐 전통 문화 계승과 시민 예절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 있겠습니다. 이기주의적 집단 민원과 또 사회적 도의를 넘어선 인터넷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런 민원을 대하실 때 어떤 의지와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지난 1년은 한마디로 민원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딪히며 고민한 시기였습니다. 비난과 모함, 집단의 힘에 의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방법도 다양했으며 심지어 서너 명만 모여도 무슨 단체, 무슨 연대 식으로 검증되지 않고 대표성 없는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늘어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성 민원 중 상당수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무조건 법이 이래서 우리 권한이 아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식으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분쟁 조정과 협상 중재의 실마리는 항상 있고 또 다툼을 잠재워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수많은 민원을 대하면서 때로는 단호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고 때로는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상황 접근과 선택의 논리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아마 동백지구 문제와 수지 하수 정말 처리장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기 마련인데요. 1년 동안 추진하신 성과 중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보고 자아 비판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365일 밤낮 없이 시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녔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저는 미래를 보는 시정의 비전과 운영 전략의 구체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시정의 방향과 비전이 담긴 중장기 구상과 실천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하여 해결해 갈 것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노력이 부족한 것은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토록 하고 시민단체 등 대표성 있는 NGO의 시정 참여 채널이 미구축된 부분도 시민 참여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개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 배분과 조직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조직 개편 시 업무의 기능과 연관성에 따라 정원 조정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공직자들의 자율 능력과 책임 의지를 더 공고히 해서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책임 의지를 깨닫도록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완벽히 갖춘 용인시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마음같이 금세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항상 죄스럽고 그 얘기만 나오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이제 임기 4년 중 1년이 지났고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시정의 향후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85만 명에 달해 도로, 교통, 환경 등 각종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발 여파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 또한 정비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여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는 관광, 레저, 박물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 관광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300여 개의 기업체와 11개 대학, 69개소의 연구소 등 산학연의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수도권에 인접한 우수한
투자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시정 운영에 초점을 우선 도시 기반 시설의 조기 추진과 문화, 체육, 공원, 공간의 적극적 조성, 중소기업 지원, 다각화, 도모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을 안정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과 기흥, 수원, 수지, 성남 등 분산형 생활권을 동심형 생활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시민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갈등과 분산을 협력과 통합의 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환경 용량에 맞는 개발 방식과 자연 친화적 레포츠 사업 등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설립과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의 시정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 자치 경영 및 시민 참여를 적극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용인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형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큰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의 통증을 시민과 저희 공직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고르게 발전하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한때는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 때 시장이 되었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단 하루만이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정성에도 고마움을 보낸 초등학생의 편지 한 통에 큰 보람을 찾고, 더욱 힘내세요라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전화 한마디에 고된 피로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길이 지켜보고 기대하는 55만 시민을 위해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 시를 수도권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정문 시장을 모시고 시정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문 시장에게는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더 나은 용인시, 더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이정문 시장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 식중독 발생이 특히 우려됩니다. 식중독은 대부분 상한 음식 재료나 엉성한 위생관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름철 건강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